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크립토 트위터와 일부 메이저 언론에서 만트라와 저희 OM 토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그게 꽤나 확산된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오해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유한 가장 큰 OM 지갑인 미러버킷에 대해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고, 또한 저희 팀이 전체 공급량에 대해 과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가 저유통량 고 FDB라는 식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사실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메인넷이 출시된 후 OM 공급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ERC20OM 토큰은 8억 8,800만 개로 하드캡이 설정되어 있었고, 네트워크를 보호할 검증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시점에 동일한 수량인 8억 8,800만 개를 새롭게 발행했습니다. 메인넷은 2024년 10월 10일 오전 11시 30분 UTC에 런칭되었고, 저는 당시에 총 공급량, 유통량, FDB, 그리고 시총 대비 FDB 비율을 기준으로 두 시점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넷 직전인 10월 10일 오전 4시, 두 번째는 메인넷 이후 24시간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4시입니다. 즉, 메인넷 전후의 공급 구조와 유통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통량은 단 4%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메인넷 토크노믹스 상 생태계 풀에서 3,780만 개가 일시 1차부터 바로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총 공급량은 제네시스 발할행분 8억 8,800만 개가 추가되면서 8억 8,800만에서 17억 개로 증가했습니다. 메인넷 출시 이전 시점에서는 전체 공급량 중 91%가 이미 유통 중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저유통량 고 FDB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메인넷 이후 총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시총과 FDB 비율은 0.5로 떨어졌습니다. 50% 유통이 저유통량으로 간주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낮은 비율을 가진 상위 프로젝트들도 많으며, 그 누구도 그 프로젝트들을 저유통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급량이 늘어난 이후에도 저유통량이라 보기엔 어려운 수준의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OM 공급 구조의 출발점인 A, 즉 메인넷 출시 시점과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인 B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메인넷 출시 당시 총 공급량은 17억 개였고, 그중 절반은 ERC20OM, 절반은 만트라 메인넷 상의 OM이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모든 ERC20OM을 메인넷으로 이전시켜 100% 메인넷 기반의 OM만 남기는 것입니다. 결국 ERC20OM 토큰은 완전히 폐기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클립에서는 저희 브릿지가 무엇인지, 왜 미러버킷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작동 방식까지 설명드릴게요. ERC20OM을 전부 메인넷으로 이전하기 위해 저희는 단방향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핑크색 영역은 전체 OM 공급량, 즉 17억 개를 의미하고요. 추가로 총 공급량 외부에 8억 8,800만 개를 미리 발행해서 따로 보관 중입니다. 이게 바로 미러 버킷입니다. 이 버킷은 기존 ERC20 하드캡을 미러링 하기 위한 용도이며, 회색으로 표시된 건 총 공급량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동 방식은 아주 단순한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더리움에서 한 개의 OM을 만트라 메인넷으로 옮기고 싶다고 할 때 1단계, 해당 사용자는 EVM 쪽 소각 주소로 1의 OM을 전송하여 해당 토큰을 영구히 소각합니다. 2단계, 그에 상응하는 한 개의 메인넷 OM이 미러버킷에서 유저 지갑으로 전송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급량에는 영향이 없고, 그저 사용자의 보유 위치가 이더리움에서 만트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는 브릿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드립니다.
핑크색은 유효 공급량을, 회색은 총 공급량에서 제외된 부분을 나타냅니다. 소각 주소 EVME와 미러 버킷 또 만트라 메인넷은 모두 회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방식처럼 저는 이번에도 OM 가격 하락 사건 직전과 직후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지갑별 잔액 데이터를 해당 시점 기준으로 추출했어요. 이 슬라이드는 2025년 4월 13일 정고, 가격 급락 직전 시점입니다. 이 시점까지 1억 360만 웸이 EBM 소각 주소로 전송되어 영구히 제거되었고, 그에 따라 동일 수량의 OOM이 메인넷에서 미러버킷에서 해제되어 공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량에 대한 순영향은 0입니다. 즉, 언제나 사용자가 ERC20OM을 소각하면 동일 수량의 메인넷 OM이 발행됩니다. ERC20 플러스 소각 주소는 8억 8,800만입니다. 그리고 미러 버킷 플러스 해제된 수량도 8억 8,800만입니다. 이 구조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러 버킷에서 해제되는 수량이 소각된 수량을 절대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항상 사용자의 소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만 메인넷 OGM이 발행되는 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희의 미러 버킷입니다. 이 토큰의 보안성과 책임 분산을 위해 저희는 미러, 운영용 자동 버킷과 수동 버킷으로 구분해 사용합니다. 실제 메인넷 사용자에게 OM을 전송하는 건 이 두 버킷 중 하나이며 많은 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가장 큰 멀티시그 지갑은 아닙니다. 물론 이 OM들은 실제 토큰이고 저희가 해당 분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멀티시그에서 일정량만을 이 두 운영 버킷으로 이관하고 그걸 통해 유저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건 미러 버킷이 허니팟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또 다자 서명이 매 트랜잭션마다 필요하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사용자 브릿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잔액은 모두 가격 하락 직전 시점 기준입니다. 이제 사건 발생 24시간 후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사건 이후인 2025년 4월 14일 정고 기준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EBM 쪽 소각 주소에는 1억 3,800만 OM이 소각되어 공급에서 제거되었고 메인넷 쪽 미러 버킷에서는 동일 수량인 1억 3,800만 OM이 해제되어 공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 공급량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ERC20 플러스 소각 주소는 8억 8,800만입니다. 그리고 미러 플러스 해제된 수량도 8억 8,800만입니다. 미러 버킷은 오직 브릿지를 요청한 기존 ERC20 OM 보유자를 위해 작동하며 사용자가 EBM에서 OM을 소각해야만 메인넷에서 동일한 수량이 발행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미러에서 발행된 OM 수량은 소각된 수량을 결코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에도 사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브릿지와 미러 버킷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이 모든 것은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